그 지난 한 10월 정도죠.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북한이 난리친 게 있는데 그걸 김용현 전 장관이 보낸 것 같다는 의혹, 그거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평양 무인기가 그럼 윤석열 내란 세력이 보낸 겁니까? 아직 모르죠. 근데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실제로 그 윤석열 내란 세력들이 이것을 획책했다는 증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북한의 자작극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은 거고, 그럼 대한민국에서 대체 누가 보내는가? 현재 저희 입장은 이제 결론 부분 설명을 드릴 건데, 결국에는 군과 국정원, 그 어느 부분도 이제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두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 누가 보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북한이 아니라 자작극은 아닌 것 같다. 대한민국이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중에서 지금 유력한 용의자는 국정원 그리고 군이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여정이라든가 북한 측에서 이게 남한이 도발을 했다 했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를 했어요. 긍정도 부정도 안 하니까 김여정이 이것은 남한 것이 맞다 이렇게 증거도 공개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김여정의 말을 솔직히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았는데 지금 와서 이제 쿠데타도 일어난 거 보니까 이게 점점 그때 당시에 정황이 된 게 확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쿠데타 세력의 소행이라는 증언이 민주당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의 정체로라는 게 모사가 만든 SBAT라는 드론이고 대충 스펙은 그냥 다른 건 필요 없고 평양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겼네요. 네. 근데 이 안테나가 없고 북한 무인기는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요 빨간 게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테나가 사진을 잘못 구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안테나가 사실 있는데 없는 걸로 구별해서 이거 북한 것과 우리 것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공개한 거엔 안테나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엔 안테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고 북한의 자작극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둘 다 있었다. 왼쪽이 북한에 추락했다는 무인기고 그리고 오른쪽 부분이 실제 우리 드론 사령부가 사용하는 무인기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 친 부분은 뭐냐? 파란색 부분은 파란색 똑같은 부분, 빨간색 부분은 빨간색 똑같은 부분, 70장 정도 해가지고 분석해본 결과 분석해본 결과 굉장히 비슷하다. 유사하다. 네. 우리가 보낸 것 같다 네. 하는 거잖아요. 네. 또 다른 정황이 공개된 게 있습니다. 김여정이 GPS 좌표를 근거라고 공개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사기가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근거가 있다. 그 GPS 좌표는 어떻게 공개를 한 겁니까, 북한에서? 엑셀에다 넣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GPS 위도, 경도, 고도, 그 다음에 속도를 기록한 표가 있어요. 이것은 추락한 무인기에서 데이터를 뽑아 쓴 것이다. 이렇게 북한이 주장했는데 이것도 물론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나 저는 그 자료를 분석해서 실제로 돌려보고 약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 안에 이제 뭐 블랙박스처럼 그 항로를 저장해 놓은 그런 게 데이터가 있는 거군요. 네, 그 북한이 주장한 이 북한 무인기 경로를 구글어스로 찍은 것인데 여기가 백령도잖아요. 지금 네. 그죠? 백령도면 또 이게 해병대 6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 평양 드론이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일단 여기서부터 신뢰성이 있는 게 실제로 드론 사령부나 그 드론 관련 부서들이 요 활주로랑 기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고 북한도 이걸 알고 있다는 게 만약에 조작을 한 것이면 이게 큰 충격이죠. 네네. 그리고 일부러 우리가 보낸 거라면 일부러 이 정보를 그냥 북한에 갖다 준 거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정보라든가 운용에 대한 정보를 만약에 김여정이 조작을 한 거라면 우리는 심각한 기밀 유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평양 드론을 일부러 보냈다. 발각되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냐. 이 무인기는 고도 2km에서도 소리가 들린 것을 이미 군 평가에서 밝혀졌습니다. 고도 2km에서 비행해도 소리가 다 지상에서 들리는 드론인데 지금 실제로는 얼마로 날았어요? 600m에서 날았습니다. 600m. 훨씬 밑에서. 그럼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겠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 미디어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번역을 해서 요약을 하자면 이 러시아 대사가 주장하기로는 무인기 소리가 들렸다. 그게 드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대사는 아니다. 이거는 북한에서는 확실히 알 수 있다. 왜냐? 북한 평양은 아무 소리도 안 난다. 아무것도 없어서. 예. 그런데 드론 소리가 확실하게 들렸다. 비행기조차 절대 날지 않는데 요 날만은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 아마 평양의 모든 시민들이 무인기가 날아가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왜냐? 조용한 데서 무인기가 빵 하는 소리가 평양 상공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일부러 다 소리가 들리라고 발각되라고 날렸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스텔스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거. 전파를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물질을 써서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데시벨이라는 단위가 있듯이 이 전파에는 RCS,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의 정체로 지목되는 SBAT라는 게 RCS가 너무 크다. 레이더에 잡힌다. 그 레이더에 너무 잘 잡히는 무인기를 평양 한복판에 보냈다. 네. 그러면은 소리도 너무 잘 들리고 레이더에도 너무 잘 잡히고 이런 거를 평양에 보내면 100% 걸릴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걸 보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야. 결론적으로 일부러 격추되고 발각될 만한 무인기를 보낸 것이고 이것을 군이 모두 다 알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면은 내란죄에 이어서 지금 외환죄가 또 등장을 했어요. 형법에서 형이 가장 큰,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내란? 아니에요. 외환죄가 형이 더 높습니다. 아,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큰가요? 네, 왜 그러냐면 내란죄는 이제 군사반란 같은 거잖아요. 내란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법정형이. 외환죄는 뭐냐면 안에서 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적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쳐들어오게 만드는 게 외환죄인데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어. 평양에다가 멋대로 드론 보내갖고 전쟁을 유도하려고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원점 타격을 하려고 하고 이 전부 다 북한하고 국지전 이런 거를 도발하겠다는 건데 외환죄가 제가 보기에는 좀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검토를 한 게 저 99조에 있는 일반 이적죄거든요. 뭐 그 위에 보면 이적죄는 여러 가지 많아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이제 이적죄잖아요. 네. 뭐 적국을 위해서 군대를 모아준다거나 아니면 모병이죠. 시설을 제공한다든가 시설 제공. 네, 그리고 아니면 우리 군의 시설 뭐 그런 걸 파괴해 파괴. 준다거나 전투 식량을 줘도 그쵸, 이적인 이적이죠. 거죠. 예. 뭐 물건 제공 이적 이런 거죠. 그리고 간첩죄 있고. 근데 이런 것들 다 빼고 그 외의 방법으로 이타 방법으로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군사상 이익을 적한테 주면 일반 이적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근데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드론을 우리한테 별다른 군사상의 이익이 없는데도 평양에 드론을 보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왜? 거기가 평양에서 일부러 발견되게끔 보냈어. 발견됐어. 그럼 거기에 있던 데이터, 뭐 우리 드론의 생김새, 부품 이런 게 적한테 다 넘어간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거죠. 그리고 적으로 하여금 대남 도발을 할 수 있는 빌미, 명분을 안겨준 거니까 적국한테 군사상 이익을 준 거지. 막대한 얘기를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이적죄에는 충분히 해당될 수가 있다. 자, 일반 이적죄의 법정형은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정확하게는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3년은 너무 짧다가 이렇게 실행될 줄 몰랐네요. 윤석열이 이번에 계엄 선포하고 나서 그 국정원 1차장한테 가서 이참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다면서요. 예.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참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잡아야 윤석열이고 김용현이고 뭐고 맞습니다. 싹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진짜 엄벌에 쳐야 되고 이런 내란죄, 외환죄를 그냥 쌍으로 저질렀잖아요. 이제 외환죄 판례까지 지금 만들게 생겼어. 맞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저는 옛날처럼 그냥 전직 대통령이라 그래서 함부로 나중에 또 사면시켜주고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생각해요. 안 예. 됩니다. 진짜로 평생 썩는 거를 한번 보여줘야지 절대로 다음에 내란, 외환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군인이나 대통령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경고를 해야 됩니다. 예.